화장을 하면 후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애국가에도 나오는 삼천리 화려강산인 우리나라 국토가 매장으로 인하여 묘지강산이 된다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 화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한때는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가 결성되어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며 당시에 곳번 서울시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이 동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화장에 대한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환하는 계기점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조상묘를 화장하여야 진짜 솔선수범이지 자신의 사후에 화장하겠다는 유언은 유족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결과물은 알 수가 없지 않는가. 일본의 경우는 화장을 하여도 경제적으로 부유하는 잘 산다는 사례를 들며 굳이 매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풍수지리의 근간마저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의 경우에도 힌두교를 믿는 국민들은 거의 화장을 하고 있는데도 부유하게 살지 못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는 화장이 아니라 화장 이후의 방식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을 화장을 하여도 납골을 하여 주로 절의 탑 주변에 뿌리거나 또는 납골항아리를 묻고 묘역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인도의 경우는 소위 골분을 강물에 떠내려 보낸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0여 전에 모 대기업체 회장이 화장을 하였다고 방송에서도 소개하였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화장을 하기는 하였지만 기실은 선산의 묘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철 스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장을 하였지만 해인사의 사리탑을 만들어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화장을 한 후에 강물에 뿌리는 것을 화장 이후의 대부분의 처리 방식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다. 아마 영화에서 화장을 한 후에 뼈가루를 강물에 뿌리는 즉 산골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강하게 인식되었다는 점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화장을 하였을 경우에 자손들에게 기륭의 유무가 큰 관심사일 것이다. 화장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기람도 없고 흉함도 없게 된다고 알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유명한 풍수지리가인 중국의 우서금 1873-1957년 당대의 풍수지리의 대가선생도이택 실험이라는 책에서 화장의 이익설이라는 대목에서 화장을 하면 사자 후손,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풍수지리 학문과 유전학과 연관하여 설명하면 인체 속의 DNA가 1200도의 고온에 파괴된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화장장의 온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화장을 하여도 DNA마저 없애지 못하고 일부는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전학 이론인 DNA 관점으로는 현재의 화장장의 화장시설로는 화장을 하여도 완전한 무로 바꾸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장한 유분을 강물에 뿌리면 DNA가 없어 질 때까지는 물에 휩쓸려 후손에게 좋은 기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바다에 뿌리면 유분이 염분에 의하여 빨리 산화할 것이고 산에 산골을 하면 비바람 태풍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러한 영향이 후손에 전달되는 것이 되겠지요. 또한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과 체백이 서로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 화장을 한다는 것은 육신인 체백을 태우는 것이지 영혼마저 태울 수가 없으며 체백이 없으면 영혼은 집이 없으므로 쉴 곳도 없을 것이고 영면할 곳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사실을 감안하면 아무리 시신을 고온에 화장을 하고 콩가루처럼 만든다고 하여도 영혼마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하더라도 인도 형식이 아닌 납골당이든 부도 형식이든 어떤 형태라도 영혼이 쉴 수 있는 유택을 만드는 방법이 현명한 판단이며 나아가 가급적이면 길지를 택하여 여름 겨울 깊이 납골함 등을 고려하여 영혼이 더욱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출처 대한현공풍수지학회 감사합니다. 편집복음 풍수수맥연구소